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알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부동산 초보 시절에는 재개발, 재건축 구분하지 않고서 뭐 대충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뭐 이거 재개발 아니야? 재건축 아니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진짜 큰일 날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가 어디 가서 진짜 무시당하기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꼭 시청 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채널 고정.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둘 다 오래된 집을 이렇게 막 부수고 새 집을 짓는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하지만 두 사업은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을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풀이하자면 크게 5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은 재건축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 사업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변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엄청나게 낙후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는 곳은 달동네 있잖아요. 달동네. 도로가 너무 좁아서 불이 막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진입이 못하는 곳, 그런 곳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고 말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변의 시설은 환경은 너무 좋은데 건물이 막 썩다리 그런데 건축물만 이렇게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울의 음마 아파트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상권이나 도로시설, 지하철역, 편의시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불편한 곳, 살기 불편한 곳을 재건축 사업 단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번째, 통상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 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재건축 사업 단지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재개발 사업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상가 이런 이게 밀집한 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세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조건입니다. 재개발의 조합원 자격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이고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지상권 그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나 재건축은 다르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자동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니까 이 차이점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 진행 과정과 속도. 사업 진행 과정은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나 차이점은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라는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건 시도지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때는 의견이 한 대로 막 똘똘 뭉쳐져서 사업 속도 빠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진행 속도도 순조로운 편입니다. 통과가 되면 동의서 받아서 조합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 평생 사셨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달동네나 단독주택으로 밀려올 상황이었던 분들, 형편이 좋지 않겠죠.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이런 분들에게 뭐 새 집 지어줄게, 나갈래? 이렇게 물으면, 아니 돈이 없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어딜 나가라는 거냐고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장이 뺏기는 경우니까 뭐 달거할 리가 없죠. 사업 초반에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구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10%만 모이면 가능한데, 이분들이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한 75% 정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75%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동의서만 받는 데만 해도 10년이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해요. 동의를 받고 조합만 설립이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 속도는 비슷한데, 조합 설립하는 이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조심할 건, 싸게 먹을 수 있다고 초반에 조합 설립 단계, 즉 인가도 안 난 곳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때 뭐 조합에 문의를 해보겠죠. 그럼 이럴 거예요. 우리 조합원은 74%다. 이제 1% 남았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75%다 채웠다. 이제 인가만 받으면 된다 하는 조합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혹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단 1% 때문에 조합 설립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75%를 넘겨도 차후에 조합원에게 그 문제가 생겨서 미달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동의서 75%를 좀 넉넉하게 넘긴 곳을 추천드립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5번째, 초과이익 환수제. 이 제도는 투기 수요를 막고자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되다가 13년부터 부동산 침체로 한시적으로 요해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2018년 1월부터 다시 재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재건축 사업단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해서 이 얻는 이익 있잖아. 이익을 지자체가 개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이 3천만 원 이상 넘을 시 이 넘는 초과 이익의 10에서 15%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건축이 재개발에 비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수익적인 면에서는 아주 높고 또 사업 속도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투기 수요로 보고 있고, 또 불로소득으로 걷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조합원들은 뭐 난리 나죠. 법원에 위헌 소송을 했고요. 조합원들은 아니, 분담금도 내고 양도소득도 내는데 왜 또 세금을 거두려 하느냐고, 이중가세가 아니냐고 난리 쳤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건 세금적인 부분이 아니라 추가 분담금이라고 명명했고, 조합원들의 의견은 묵살이 되었습니다. 시행 적용일을 보면 2018년 1월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장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게 되고요. 2018년 1월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2017년 12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엄청나게 급등했었답니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없으니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겠죠. 좀 더 세세하게 파고들면 여러 가지 규제 면에서는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긴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보자면 5가지만 알아도 재개발, 재건축 구분한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늘은요, 재개발, 재건축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만 아셔도 어디 가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주눅드는 일 없으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안녕.
나